그리고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 미임령,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연기를 당일날 선고 날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고 연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1번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두 번째, 정당한 임명 보류인 합헌이다. 그러니까 뭐 선거 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이 재판의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결국은 그렇죠. 최성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위헌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 헌재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위헌이 나올 건지 국회가 추천했는데 왜 임명 안 해? 음. 문제다.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국회가 추천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건 문제를 풀고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결과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네. 먼저 풀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이게 뭐 저는 둘 다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어떤 선출권을 침해한 것인지 이게 법리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건 너무 설명이 이제 복잡한 문제니까 그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이 보류를 한 것은 정치적으로만 보면 법적으로 빼고 정치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참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3명 다를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마저도 지금 탄핵이 돼버렸고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보다 더 많은 불안정성을 가져왔거든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은 뭐 충분히 그럴만했다는 사람들이 뭐 많았어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마저도 오히려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그 다음날 바로 탄핵을 해버렸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결정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위헌? 저는 이게 일단 답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답을 우리 맞췄나요? 시간을 이제 한번 시간 아직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마감할까요? 이제. 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15초 남았어. 저는 좀 이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 줄여야 싶은 게 되겠다. 뭐냐면 네. 이게 선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원이 9인으로 구성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국회 추천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지명 3인,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 3인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요. 거기선 대통령이 또 다시 임명하는 게 없습니다. 없죠. 근데 헌법재판관은 뭐냐면 국회 추천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이후에 임명한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임명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을까? 이건 뭐냐면 헌재가 진짜 대단한 곳이잖아요.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법률도 만들면 무효시키고, 그다음에 정당도 해산시켜요. 그렇다면 선출직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대통령이 이런 어떤 헌법 재판관들한테 그런 권한을 할 수 있게끔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임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재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임명 행위에 대해서 재량이 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재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헌법책을 공부를 했었을 때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 임명에 대해서 재량이 있어버리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어떤 상권 분립의 정신에 저는
바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네.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거는 상권 분립에서 음. 존중받아야 되는데 음. 이게 도리어 상권 분립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시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헌법기관들이 많아요. 대부분인데 네. 선관위만 예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선관위 위원장도 호선이잖아요. 맞아요, 호선. 그냥 이렇게 뭐 누가 임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합헌이 아니라 저는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왜냐면 합헌은 아니지만 저는 거부이냐 보류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고 맞아, 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한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 거부라고 했을 땐 그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규정에도 여야의 합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이 조건에 붙은 규정은 없어요. 근데 만약 이게 그냥 단순히 보류다. 보류인데 이걸 탄핵으로 했다. 이것이 위헌이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게 보류일 뿐인데 이게 위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각, 각하. 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여튼 결과를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면. 네. 이건 위원이 100% 10대가 있고 40대 79% 많고요. 성별로 한번 볼까요? 성별 한번 봐보겠습니다. 7대 3. 6대 4. 6대 4. 여성분들은 거의 5대 5고. 전체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6대 4 정도 되시겠네요. 그러네요. 딱 6대 4 정도 저희 되는데.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음. 성비가 비슷하네요. 그렇잖아요. 맞네. 딱 했을 때 네, 성비가 네. 비슷하게 되고 있다. 맞아요. 아주 밸런스 있게. 네. 그래서 밸런스 있게. 저는 뭐 위헌이라는 의견이 아마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위헌이라는 데는 조금 뭐 찬성하는 편이긴 그러면은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헌재잖아요. 네. 이거는 탄핵이나 아니면 위헌 법률에 하니까 과반이잖아요. 네. 과반 넘는 거잖아요. 저는 결과는 위헌 확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위헌으로? 어제 아마 연기를 한 것은 절차에 대한 하자를 맞아요.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각하돼야 되는데 네. 제가 보니까 변론기를 이어가는 거 보니까 네. 이거를 기각할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기각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권한쟁의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어요. 네. 그 8인 중에서 5인만 인용 의견이 있으면 이건 위헌 확인이 되는데 위헌 확인을 해도 또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참 맹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거를 이제 사법부가 가가지고 해달라는 거잖아. 쪼르륵 근데 달려가지고. 너무 요즘은 너무 심해졌어. 그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만 하면 고소고발, 그렇죠. 뭐만 하면 헌법재판소.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데 네. 그렇다고 사법부가 권한이 세지느냐? 네. 일은 많아지고 엄중한데 권위는 또 네. 아니 근데 되게 싫어해요.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사건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네. 네.